4차 인디코드 사회를 맡게 된 전북대 국제학부 신노랑입니다. 오늘 인디코드에서는 전북대 장성원 연구원님을 모시고 수자원과 국제개발협력, 수자원 개발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 연구원님은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신 수자원 산업 그리고 ODA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사전에 전달 주신 발표 자료를 잠시 훑어보았는데요. 정말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 수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수자원 ODA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장성원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자원과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장석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수자원 개발이 왜 중요한가라는 테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자원 현황, 그리고 세계 수자원 개발 전망 및 동향,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자원 현황인데요. 수자원이란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발전용 등의 자원이 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정된 자원인 물입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 킬로톤인데 이는 지구 전체를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의 97.5%는 바닷물이며 나머지 2.5%인 담수도 빙하나 지하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물 중에 0.01%인 10만 킬로톤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물의 순환과 기후변화입니다. 물의 순환이란 지구상의 물이 수증기나 물, 얼음과 같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하늘, 땅의 표면, 그리고 지하, 바다 등을 순환하는 것으로 이러한 물의 순환하는 특성 때문에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지구의 물순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사막에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특정 지역에 장기간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류를 비롯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여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아시아는 홍수로 인한 재해 문제와 빙하 쇠퇴에 따른 수자원 부족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물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식량 접근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과 해양 생태계 악화 등으로 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수자원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전 세계 물 사용량은 거의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증가, 사회 경제적 발전, 그리고 물 소비 패턴으로 인해 2050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 5천만 명에서 2000년 61억 2천만 명으로 3.7배 증가한 반면 전 세계 취수량은 6.7배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 수 생태계의 악화입니다. 20세기 들어 높아진 하천수 치수 강도로 수자원과 하천 수 생태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와 퇴적에 따른 하천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하천 오염이 심각한 건데요. 유럽 지역을 보면
굉장히 진한 색이었다가 2020년대에 들어와서 좀 옅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지역의 경우 이후에 하천 살리기 결과로 다소 그 하천 상태가 양호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상 수자원 총량의 0.01%에 불과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수자원마저도 그 지리적, 시간적 편중이 매우 극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러나 공급은 수자원 개발 여건의 약화,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수질오염의 심화, 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의 이용을 위해서는 댐, 광역상수도 등과 같은 수자원 인프라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은 세계 수자원 개발 전망 및 동향입니다. 여기서는 물산업의 중요성, 세계 물산업의 성장 전망, 그리고 수자원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물은 보편적 재화이며 사회 인프라의 핵심 자원입니다. 2025년 유엔 물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수십억 명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농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유관 산업 및 서비스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성장과 번영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산업은 기술 집약적 성격으로 인한 구부와 같이 기술 산업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수, 처리, 공급 등 일련의 과정 및 건설, 운영, R&D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가치 산슬이 존재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산업은 타 SC 대비 높은 생산 파급 효과로 경기 부양 및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수자원 분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 분야 5대2 사업은 매우 다양한 세부 분야로 나뉘며 크게는 식수와 위생, 수자원 관리,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수 공급은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농촌 및 도시적 식수 인프라 구축, 지하수 개발, 빗물 집수 시스템 설치, 그리고 안전한 물 접근율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 및 공중보건은 하수처장 및 폐수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대상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 중심의 워시 프로그램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수자원 관리는 통합수자원관리 계획 수립, 물수요 예측 및 분배 전략, 유역관리 및 하청 보건 사업, 수문학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분야 그 주요 프로젝트는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예방, 관계 및 농업용수 지원, 역량 강화 및 제도 개발, 그리고 기술 영역 민간 파트너십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산업은 국민 건강 개선 등 물복지 향상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브리티컬 메디컬 저널은 현재까지 인구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의학계의 가장 큰 성과로 상하수도 시스템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마취제나 항생제, 백신, 세균이용 등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깨끗한 물과 하수도가 인간의 그 건강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대적 의미의 상수도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수도산업은 19세기 중반 오염된 물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수도급이 확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854년 영국의 존 스노우 경은 역학 연구를 통해 콜레라 감염이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분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생활용이나 산업용으로 처리하는 현대적인 기술로 완속여과, 염소소독, 급속여과, 오존소독,
막여가 등이 잇따라 개발되었으며 20세기 이후 세계 인구 증가와 도시와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상수 시스템은 현대를 디자인한 20가지 대표 기술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산업 성장 전망입니다. 상수를 포함해서 물산업은 시설 노후와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증가, 도시와 산업화의 확산으로 물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악화로 인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물시장 현황 전망인데요. 글로벌 물시장,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물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 중입니다. 디지털 물시장은 2024년 48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의 발전은 물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물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하루 평균 사용되는 물의 양은 평균 34만 4천 톤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데이터 센터 냉각에 막대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25개에서 50개 정도 주고받을 때마다 500ml 물 한 병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래의 수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다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수원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과거 기준 천년 빈도 대감이 발생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강수량은 증가함에도 기존 댐들의 용수공급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다양한 수원 확보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지표수, 지하수, 횟수 함수화, 그리고 수리권 거래, 물이용 휴라, 하수처리수 재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립형 정수장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정수장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설비를 정수장에 설치하여 사용 에너지의 자립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미 네덜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80%에 달하는 정수장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는 취수원에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모든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 물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도 사고 방지를 통해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등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해 실시간 감시 제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정수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시설의 이상 징후도 스스로 발견하는 미래형 정수장입니다. 다음은 수자원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세계에서 모의 실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강력상수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 돌발 사고 최소화, 상수 자산 최적화, 수돗물 공급 안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장은 수자원과 국제협력입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물이슈와 수자원 분야 ODA의 중요성, 물 분야 국제협력 현황, 물 분야 국제협력 단체, 그리고 우리나라 물 분야 ODA 현황, 수자원 분야 ODA 산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련 이슈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 가뭄과 폭우의 증가, 그리고 세계 담수 시스템의 남용 및 오염으로 인해 수자원 위기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1년 중 적어도 일부 기간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최소한의 기본적인 식수도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지역 간 차별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입니다. 하수 및 폐수의 무처리 배출, 하수 처량의 부족이나 산업 폐수의 방치, 그리고 농업이 주요 산업국가인 국가에서는 농약 비료 등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강 호수, 바다 등으로 유입, 위생시설 미비로 배설물이 직접 수원에 유입되기를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익점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아동 사망의 증가, 또 경제 손실 등으로 노동력이 살출되어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수 및 위생 접근성 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2억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약 36억 명이 위생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이 물을 깃는데 하루 몇 시간씩 수모하고 개방 배변이 일반되어 질병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및 인프라 부족입니다. 개도국의 노후한 수도관, 펌프, 정수시설 등으로 물 낭비 및 누수가 심하고 기술 이전이 잘 안 돼 도입해도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부족으로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도상의 문제들은 약간 악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수자원 관리에 실패하고 물 부족 및 오염으로 건강 및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적 타격으로 인프라가 투자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 문제는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은 사회 구성원 간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 결국 전 세계적인 물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거의 세계 전체적으로 많은 물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연의 부충제인 이스마일 세르게디는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노벨상 2개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 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자원 분야 OD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분야 ODA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자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수자원 ODA는 생명을 살리는 원조이며 건강, 영양, 위생 등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 ODA는 보건위생과 직결된 개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은 콜레라, 장티푸스, 위질 등 전염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수자원 ODA는 경제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용토를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빈곤을 감소시키고 ODA로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립적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ODA는 또한 기후변화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개발도상국입니다. ODA를 통해서 기후회복력 있는 물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기회의 확대입니다. 물을 흡기 위해 하루 수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개도국에는 특히 많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없으면 여학생들이 사춘기후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자원 ODA는 교육권 이복, 인적자원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에 기여합니다. SDG6는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자원 ODA는 이외에도 SDG 1 빈곤, 3 건강, 그리고 네 번째 교육, 그리고 13 기후 대응과도 긴밀히 연결됐습니다. 즉 수자원 분야 ODA는 다양한 국제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분화 국제개발협력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유엔 총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와 국가단체들의 식수와 위생시설 개발을 위한 재정적 자원, 능력, 기술 이전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유엔 물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물 거버넌스 강화, 과학과 기술, 정보 활용, 자금 조달 및 확충을 대응방안한 옵션들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물 분야에 투입된 ODA는 87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2년 27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물 분야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워터, 세계물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협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워터는 SDG6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통합 물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여 국가별 이행 사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총 17개인데 식수와 건강은 6번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SDG6는 총 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 관련 국제협력 단체입니다. 세계물위원회는 각국의 물 관련 정책 위반 결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IHP는 연구 및 재원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C, 나브로 등 아시아 지역개발 협력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물 문제의 국제 아젠다와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물 분야 OD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 분야의 선진국입니다. 소양강댐 등 15개의 다목적을 건설하였고 수도권 광역상수를 비롯해서 33개의 광역상수들을 건설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확보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년 분야 인프라 건설은 각종 차관 등을 통한 선진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1년부터 55년에는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의 지원으로 수돗물 공급량이 6배 이상 증가하였고 1954년 이후에도 FOA, ICA 등 국제 원조를 받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수도가 보급 확산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입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95년에 더 이상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 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격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 ODA도 같습니다. 한국은 물관리에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수자공사 같이 물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물관리 기술 등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코이카, EDCF,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련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중 수자원 분야 및 위생부문 지원 규모는 2024년 기준 2,407억 원으로 전체 ODA 중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 국민인식 조사에서 식수 및 위생 분야가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분야 ODA의 지원 전략을 보면 물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코이카의 운용 중기 전략에서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작성되는 국별 협력 전략에서 물은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ODA 지원 사례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문 교수님하고 같이 EDCF 상수 분야 평가했던 사업에 대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평가 결과 수자원 ODA는 경제적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상수도건설의 생산 유발 개수는 2.981로 100원을 투자하면 거의 한 200원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고, 지역 주민 만족도도 설문조사 결과 91.2%로 나타났습니다. 티엔탄 상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베트남의 동라이 지역에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해서 기존 정상 설비를 1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설하고 송 배수관망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2018년 12월에 완공돼서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수자원 ODA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입니다. 우리나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이카와 수출입은행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위원회 그 의견입니다. 해외 ODA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특성을 알고 국제기구와 한국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전략, 코이카, EDCF 등 ODA 기관의 국가 전략과 분야 전략에 대한 특성과 사업 발굴 시스템, 그리고 프로젝트 추진 절차 등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여국과 수원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처 간 파트너십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후회적 협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존경받는 ESG 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선임교육력께서는 개별 사례, 지원 사례 시사점으로 사업 수행 시 수요 추정 및 부지 선정회로 사업 계획, 전문 수정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어 상위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상수도는 현지 운영 역량과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고도화 기술을 지향하고 개도국 현실에 맞는 스마트 워터 모델 매니지먼트 모델 개발과 관망로 작성 등 기초수사 TA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고려사항으로 사실 물은 수익형 재원이 아닙니다. 물을 개발해서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수자원 분야 ODA는 원가 대비 낮은 요금, 그리고 낮은 요금이라는 비효율적인 물 사용 투례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인데요. 물시장은 사회, 경제, 지리, 지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요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바로 전에 EDCF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 공유국과 전력적 협업 강화, 양자 다자 간 파트너십 강화,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민관 전략 패키지 사업 추진, 유무상 연계 사업 지원 등 이러한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성원 의원님 진짜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ODA 토크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